그럼 그 날짜 한번 적을게요. 오늘 벌써 2월 12일이네. 2월 12일 목요일 날짜 한번 적고요. 자, 날짜 적었죠. 제목은 능동태 대 수동태 이렇게 적을게요. 오늘 그 배울 부분이 수동태라는 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능동이랑 수동이 뭔지 그 의미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능동태 있죠? 능동태는요, 그 어떤 주어가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 있죠?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또는 스스로 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능동 이렇게 불러요. 알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수동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은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당하는 것. 그래서 주어가 동사에 영향을 받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동작을 받는 것. 영향을 받는 것. 받거나 이렇게 해요. 앞에. 받거나 당하는 것. 그쵸? 그래서 어려운 말로 얘를 수동이라고 하는데 밑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예문이랑 2번 예문 순서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Many fans love the singer. 이 문장이랑 2번 문장은 The singer is loved by many fans.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뭐 예문 쉬워요. 그 첫 번째 예문 보면요, 많은 팬들이 many fans 얘가 주어죠. 그 다음 love 아주 좋아한다 얘 동사. 그 다음 the singer 뭐를 좋아하는지 봤더니 그 가수를 해서 목적어까지 있죠. 그래서 해석이 많은 팬들이 그 가수를 좋아해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많은 팬들, 이 사람이 직접 주어가 돼서 동작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능동태다 이렇게 부르고, 이 문장을. 그럼 능동태 문장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가수의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데, 수동태 바꿀 때 규칙이요, 꼭 이렇게 1번 예문처럼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 있는 문장 형식을 몇 형식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얘들아? 주어 동사 다음에 그렇지 3형식 거기다 써자. 우리가 수동태가 가능한 문장은요 바로 3형식 문장만 가능하다. (3형식부터) 가능한 거야. 수동태는 3형식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수동태 만드는 규칙 1번이요. 첫 번째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 자리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는 반대로 수동태 문장에서는 맨 뒤로 가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by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뭐뭐에 의해 라는 말이 되고, 이때 by가. 그리고 뒤에 행위자에 해당하는 말,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였던 말 있죠? 그게 by 뒤로 와서 행위자 형태로 쓰는데, 이때는 목적격 형태로 쓴다. 그래서 X자로 일단 교차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규칙, 동사가 어떻게 바뀌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동태로 바뀔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확인하냐? 수를 확인해야 돼. 수라는 거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래서 그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도 단수 동사, 복수 동사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여기에서 주어 봤을 때 many fans라고 해서 많은 팬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얘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그렇죠, 복수죠. 그래서 일단 복수 주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게 시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시제.
근데 시제는 우리가 크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이때는 love 동사 원형 그대로 썼으니까 시제가 어떤 때일까? 그렇죠. 현재 시제죠. 거기다 써놓을게. 그래서 수랑 일단 시제를 확인했고 이때 이제 동사를 그러면 수동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수동태 형태 기억나요? 뭐 플러스 뭔지? 얘들아? 2학년 때 배웠는데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준다. 근데 이때 수동태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비동사에 이제 수를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주어가 이때는 원래는 복수였지만 이때 주어는 위치가 바뀌어서 singer이라는 단수 주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단수 주어니까 am, is 중에 뭘로 써야 돼? 현재 시제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바뀌었고 그렇죠. 현재 시제 써야 되니까 is를 쓰고 그 다음 love의 pp 형태 loved 얘는 규칙 동사니까 d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be loved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 가수는 사랑을 받는다 많은 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동태 형태가 이렇게 교차로 x자로 먼저 바뀌고 방금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동사 부분을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잘 바꾸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조금 내려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문이나 부정문, 수동태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형태만 정리하고 예문은 그냥 눈으로 확인할게. 일단 두 번째 거 갈게요. 수동태 형태 거기다 써놓게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갈게요. 일단 방금 말했다시피 수동태의 긍정 형태 있죠? 기본적인 긍정문 형태는 우리가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by, 목적격 형태를 쓴다고 했죠. 비동사 플러스 pp, by, 목적격. 수동태의 기본 형태 여기 기억을 해놓으면 되고 그러면 얘의 반대말 부정문은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비동사가 있으면요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고 pp 쓰면 된다. 그래서 bpp 사이에 not을 끼워 넣으면 부정문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게 그 위에서 얘들아 1번 긍정문 형태에서 by 목적격 행위자를 표현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생략이 가능해 가끔. 거기다 써놓을게. 둥근 가로 표시해놓고 생략 가능 이렇게 써놓을게요. by 플러스 목적격 우리가 수동태 만들 때 맨 뒤에 행위자를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기 밑에다 써놓을게. 일반인일 경우 행위자가 일반인일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영어는 우리가 세계 공용어잖아요, 거의. 그래서 쓰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영국도 쓰고 뭐 미국도 쓰고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에서 쓰잖아. 그럼 영어는 사용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라고 할 때 이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일반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by 플러스 행위자 굳이 어떤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는지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불분명할 때 불확실할 때 있죠. 행위자가 불확실한 경우 예를 들면 뭐 오늘 필통을 학원에 두고 갔어. 근데 뭐 다음에 왔더니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필통이. 그럼 필통이 도난 당한 거잖아요. 누군가 가져간 거잖아요. 필통을. 그럼 누가 가져갔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 불확실할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다 써놓을게.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할 경우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와인을 막 샀어. 기념일이어가지고 너희는 뭐 아직 어리지만 어쨌든 뭘 샀는데 그 와인은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 와인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 라고 했어. 근데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는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냥 와인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 이럴 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도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by 플러스 목적격 우리가 수동태 맨 끝에 행위자를 표현을 하는데
생략이 가능한 경우, 일반인일 경우, 불확실할 경우, 불필요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는 생략 가능하다. 굳이 안 써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갈게. 밑에 그 부정문 형태 보면요, 여기 this email 예문을 하나 써놨어요. 이 이메일은 wasn't written by Frank. 프랭크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은 보통 사람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어가 사람이면 대부분 직접 하는 능동태로 쓰겠지만 이렇게 주어 자리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은 물건들은 수동 형태를 쓰는 경우가 많죠. 물론 사람일 때도 수동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는 부정문 형태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사이에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된다. 간단하죠? 그럼 의문문, 우리가 그러면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 있잖아요. 수동태 의문문은 그럼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기본 수동태 형태라고 방금 말했어요. 그러면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서 물어보면 된다, 이때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주어, PP, 나머지 순으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 근데 강아지한테 장난을 쳤더니 강아지가 화난 거야. 그래가지고 강아지한테 물렸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부모님이 물어보셨어. 어머, 너 강아지한테 물렸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Were you bitten by a do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 강아지한테 물렸어? 이렇게 물어볼 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바이트의 PP 형태가 비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물렸냐고 물어봤을 때 그럼 또 대답을 해야겠죠. 의문문일 테니까. 그러면 긍정의 의미로 네, 저 물렸어요 라고 했을 때는 yes, I was. 시제에 따라서 바뀌겠죠. 비동사가 뭐 현재면 현재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you라고 물어봤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대답은 내가 하는 거니까 I로 바뀌죠. 그 다음 만약에 부정 형태로 아니요, 저 괜찮아요, 안 물린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no, I wasn't.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역시 말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 형태 세 가지, 그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형태. 근데 만약에 과거형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수동태를 하면은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두 가지 써서 주어에 따라서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미래 시제를 쓰고 싶다, 수동태 미래 형태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앞에 뭘 붙이는데 혹시 뭘 붙이는지 알아요? 미래일 때? 그렇죠, will이죠. 우리 다 배운 거니까 will. 그래서 여기 밑에 내려가서 바로 한번 수동태의 시제와 여러 가지 형태 요거 한번 정리 갈게요. 얘는 예문 하나씩 써놓게, 간단하니까. 거기 제목에 써놓게 수동태 시제와 여러 형태. 일단 방금 말했다시피 너 강아지한테 물렸어? 라고 했을 때랑 이메일이 쓰여지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과거 시제 있죠, 기본적으로. 아까 현재는 아까 맨 위에서 말했고 과거 시제. 그래서 만약에 수동태의 과거 시제를 쓰고 싶다, 그럼 비동사의 과거형 두 가지, was나 또는 were, 주어에 맞는 걸 쓰고 pp 붙여서 쓰면 된다. 그래서 밑에 능동태 예문이랑요 수동태 예문을 이렇게 화살표 바뀐 게 수동태 예문이에요. 얘는 능동태, 그 다음 화살표 아래 문장이 수동태. 이렇게. 그래서 뭐 예문을 보면 Anna repaired my comput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Anna가 내 컴퓨터를 수리해줬어, 고쳐줬어. 이게 문장 예문 첫 번째인데, 그럼 여기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역시 삼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주어가 지금 사람 Anna고, 그 다음 사람이 스스로 직접 고쳤다 해가지고 능동태 문장이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얘를 만약에 수동태로 고치고 싶다, 그 수리 당한 컴퓨터 입장에서 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컴퓨터라는 목적어를 수동태에선 주어 자리로 맨 앞으로 빼고, 그럼 반대로 그 행위자였던 애나 주어 있죠? 능동태 주어는 수동태에서는 맨 뒤 행위자 목적격 형태로 가겠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by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by 애나 이렇게 쓰고, 이제 남은 게 repaired라는 동사인데요. 얘가 시제가 일단 과거 시제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일 때는 뭐 수를 따질 필요 없으니까 일단 과거 시제인 걸 확인하고 비동사의 과거형 써야겠네. 그리고 앞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을 해야겠네. 수랑 시제 확인하라 했으니까. my computer까지만 있으니까 단수 주어죠. 그래서 비동사 is의 과거형 was를 쓰고, 그 다음 repair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repaired 그대로 규칙이니까 내려오겠죠. 그래서 my computer was repaired by Anna 하면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건데, 해석하면 내 컴퓨터가 수리되었다 애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는 뭐뭐 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또 시제가 여기서는 과거 시제니까 되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이거는 현재 시제일 경우, 얘는 과거 시제일 경우.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요, 미래 시제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수동태도요, 역시 기본 시제가 미래 시제가 있다. 그럼 미래 시제는 우리가 저번에 우리 12가지 시제 배웠을 때 조동사 will 있죠? will 다음에 BPP 형태로 쓴다. 미래 시제의 수동태 형태는요, 그 will be PP. 우리가 조동사 will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will be PP. 이때는 무조건 비동사 그대로 쓰면 되죠. 원래 형태로. 그러면 밑에 예문 보면 역시 테드는 will do the new project라고 했으니까 테드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테드라는 주어, 사람인 테드가 주어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직접 이 행동을 하는 거니까 능동태네. 능동태 문장이네. 알 수 있고. 그다음 얘를 우리가 수동태로 바꿀 때 마찬가지로 역시 그 원래 그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수동태선 주어 자리로 맨 앞으로 빼겠죠? 프로젝트. 그 다음에 그 원래 그 행위자 테드 능동태 주어를 수동태에서는 맨 뒤 행위자 목적격 형태로 빼고 그 앞에 by 전치사 붙여서 by 테드. 그다음 이제 남은 게 will do 요 동사를 이제 수동태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땐 미래 시제잖아요. will이 붙어서. 그래서 will be pp 형태 써야 되니까 do의 pp 형태, do, did, done 해서 will be done 이렇게 쓰면 수동태 문장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해석했을 때 그 새로운 프로젝트는 수행될 거예요. 테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비빙 pp라는 애가 있어요. 비빙 pp. 거기다 써놓을게. 얘는 진행형 수동태. 우리가 예전에 시제 배울 때도 다 배웠거든요.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해서 비동사 플러스 ing 배운 적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BING에다가 수동 형태 BPP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빙 PP. 진행형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빙 PP. 되죠? 그래서 뭐 밑에 예문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my dad is cooking dinner 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리하고 계신다 저녁 식사를. 그러면 여기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 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하는 중이신 거니까 행동을 스스로 하는 주체니까 능동태 문장이네. 알 수 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그 디너리라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그 수동태에선 주어로 맨 앞으로 옮겨 쓰겠죠. 그 다음 my dad 반대로 능동태 주어는 수동태에서는 맨 뒤에 행위자 형태로 쓰고, 그 다음 그 앞에 by를 붙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 시제 조리 중이다, 요리를 하고 계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로 비동사 플러스 비빙 pp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앞에 있는 저녁 식사라는 말 주어가 단수 시제죠.
단수 주어죠. 그래서 단수 주어에 맞게 비동사 is 쓰고 그다음 나머지는 being 쓰고 cook이라는 단어에 pp 형태 ed 붙여서 being cook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가 조리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뜻을 하나 써놓을까요? 얘도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수동태 뜻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미래도 써놓을까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뜻은 뭐뭐 되고 있을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진행은 아니니까 뭐뭐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 우리가 완료 시제도 있었잖아요. 시제 중에 영어에는 특이하게 완료 시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네 번째가 완료형 수동태가 있어요. 완료형 수동태. 거기다 써놓을게. 그럼 얘는 have, has. 이거 칸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가 have pp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ave나 has 다음에 been pp 형태로 쓸 수가 있다. have, has, been pp 거기다 써놓을게. 그래서 밑에 예문을 일단 써놓을게요. The kitchen has already been cleaned. 하나 써놓을게. 뭐 예를 들면 뭐 그 집안에 이제 청소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집안 이렇게 잘 생활을 하려면 그럴 때 우리가 집에 갔더니 이미 부엌이 청소가 되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영어 표현으로는 The kitchen has already been clean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이미 청소된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할 때 have been pp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kitchen이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 주어잖아요. 그래서 그 has를 써서 has been pp 형태로 완료형 수동태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조동사의 수동태예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연습 문제 풀 거야. 조동사의 수동태. 근데 조동사의 수동태는 사실 아까 그 미래형 수동태 있죠? 수동태 미래 시제랑 비슷한 맥락인 게 그 will 자체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기도 하지만 역시 그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조동사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무조건 be라는 동사 원형 쓰고 pp다. 그래서 밑에 예문 하나 써놓을게. 얘도 My homework should be done by tomorrow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오늘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내일까지 끝내오자 라고 했을 때 그 숙제 입장에서는 내일까지 숙제가 완료되어야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때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의무 관련된 조동사. 그래서 얘 조동사 다음에 be라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니까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be 그대로 쓰고 나머지 p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들아 정리됐으면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0페이지 있죠? 그 책에 40페이지부터 한번